앞으로 네. 대표님께서 이제 추후 목표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일단 미용으로서 1호점부터 저희 홍대 본점을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닐까? 너무 가까이 있는 퍼센트가 뜻이 뭐예요? 퍼센트가 약간 기호로 따지면 프로잖아요. 몇 프로 몇 프로. 고객님들의 숨어있는 1%를 찾아드리죠. 왜냐면 이 사람마다 다 그 예뻐지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어제 새벽 3시에 짬뽕 먹고 얼굴이 조금 부은 퍼센트 헤어를 운영하고 있는 성국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나이 7년 정도 된 단골 손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오래된 단골 손님이 7년인가요? 아니죠.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죠. 더요? 근데 거의 7년에서 8년 사이? 10년 사이 안쪽으로? 단골분이 되게 많네요. 네, 아무래도 그 디자이너 생활을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서울은 원래 1시간 거리면 다 이동할 때 그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신촌에 있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처음 왔을 때 고향을 전 서울이 제 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충남 사람이에요. 충남이요? 네, 천안입니다. 천안이요? 당연히 서울 분이신 줄 알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 네네.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제 미용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천안이 원래 더 편하긴 했는데 네. 거기서도 거의 대표님 같은 거의 반응이었어요.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네. 너는 천안에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 넌 스타일이 서울 스타일이다. 근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성적이고 네. 아무도 믿진 않지만 네. 낯도 많이 가리고 서울로 올라오기까지 한 2년 정도 고민을 했어요. 아. 2년 정도 고민하고 하다가 그래도 올라오는 게 맞겠구나 해서 올라오게 됐죠. 24살 때 올라온 것 같네요. 지금요? 지금 제 나이는 36인데 88년생입니다. 여러분이 88년생입니다. 어리시네. 박서준, 박보검도 88년생이에요. 동갑이시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용 시장에서 서울에서 배우는 거랑 네네. 지방에서 또 일하는 거랑 또 차이가 있다. 그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어쨌든 브랜드샵이나 네. 이제 이런 데는 커리큘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천안에서 있어도 서울로 올라와서 아카데미가 서울에 있어서 와서 배워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그 매장 교육도 잘 돼 있고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어서 옛날처럼 서울로 올라가야지만 잘 배우고 이런 거는 솔직히 옛날보다 많이 없어요. 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시대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확실하게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미용에서 성공하려면 꼭 서울 가서 배워야 된다. 막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딱히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대표님은 서울에서 배우셨지만. 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해야만 했다. I have to. 그리고 이 미용을 배울 때 네. 텃세라고 해야 되나요?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걸 한번 일화를 한번 알려주세요. 그것도 네. 옛날하고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진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꾸 꼰대처럼 가는 건데 근데 이게 네. 어쩔 수가 없는 게 옛날에는 진짜 그게 맞았어요.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진짜 뭐 시스템화 돼 있지만 군대보다 저는 진짜 군대도 현역으로 다 다녀왔지만 네. 군대보다 더 세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그게 없다. 언제죠? 20대 초반. 10년 전? 10몇 년 전? 그쵸, 10몇 년 전에는 그런 게 되게 심했죠. 진짜 힘들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요. 네. 네.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군대도 저 08년 군번인데 그때 월급 8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 넘잖아요. 그때 8만 원 받는데 지금 대표님 너무 동안이 있어서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여기서 네. 또 번외적인 얘기인데 네, 저랑 공동대표 그 친구는 해병대 나왔거든요. 가오가 이거라서 제가 맨날 해병대 얘기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 사무실 해병대 전후회 사진 딱 걸어놓고 그런 스타일. 집중하자. 어쨌든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게 되게 심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요즘 애들이 그런 거 견디질 않아요. 텃세 부린다. 나 안 할게. 이런 느낌. 옛날에는 배운다는 마인드로 막 계속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해줘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혼나기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저 학창 시절에 그때는 이제 교권이 되게 높아서 선생님들한테 맞아요. 막 맞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때려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네. 그때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예 손만 들어도 바로 다들 지금 카메라 나잖아요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시스템이 네. 아예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텃세도 없고 아예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일단 적어도 저희 매장은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직원이 왕이다. 그러면은 서열이 제가 제일 낮아요. 만약에 요즘은 매장에 막 샵 안에서 네.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샵도 있어요. 은근히 개인 샵도 있고 뭐 약간 중소 브랜드도 그렇게 하는 데가 뭐 많진 않은데 강아지를. 우리 샵에서도 강아지를 키웠다. 네. 그럼 제가 그 서열이 강아지보다 아래일 거예요. 그 같은 느낌은 아니다. 네. 심지어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직원들이 저를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도 친구처럼 생각하고 네. 제 마인드도 예전에는 저는 배울 때는 선배 이런 게 확실하게 배웠지만 저는 지금 제가 브랜드를 런칭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늘려갈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인턴이었다가 디자이너가 된다. 그럼 제가 원장이지만 우리는 동료 개념. 약간 그런 개념으로.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쵸, 동료 개념. 동등하게 해야죠. 왜냐면 저희는 테크니션이에요. 전문직이죠. 회사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6년 차가 돼야 대리가 되고 맞아요. 7년 차가 돼야 네. 과정이 되고 이런 게 연차가 있지만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가 되면 그동안의 공로와 그동안의 고생을 인정해주고 동료 개념으로. 그러니까 제 마인드가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직급체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용실이? 약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크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 네. 처음에 이제 선생님 되면 디자이너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 그 다음에 실장님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부원장님, 그 다음에 원장님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막 그렇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네. 뭐 근데 시니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 근데 솔직히 저희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계급보다 실력이 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신입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하냐에 따라 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연차는 얼마 안 됐는데 젊으신데 실력이 너무 좋아요.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다 똑같이 대우를 받나요? 약간 이게 좀 애매한 게 만약에 실장님이 있다. 네.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제 갓 됐어요. 네. 근데 너무 잘해. 매출도 많이. 젊으신. 그러면 암묵적으로 이 사람이 더 높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더 이렇게 대우를 해줘도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가수들도 내가 뭐 아무리 오랜 연차가 됐어도 인기 많은 뉴진스 사람 나오면은 그냥 그게 감이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그 연차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그냥 테크니션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시대가 진짜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네. 선생님들이 오래 있으면 매출도 잘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면 SNS 이런 거 전혀 없고 진짜 오직 단골로만 맞아요. 하는데 네. 지금은 SNS도 너무 잘 돼 있고 해서 개인이 하는 데서 다 가져가니까 요즘에는 신입 선생님들이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직원들이 매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요? 그것도 브랜드마다 시스템이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 미용실은 인센티브 제도예요. 내가 그게 없어요? 원래는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네. 나중에는 없어지고 그냥 올 인센티브로 가져가는데 네. 그것도 여기서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으셔요. 내가 얼마나만큼 고객들을 직원들을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는 게 저희는 기본급이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 기업에 우리 브랜드에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가치는 그 금액은 그대로 주고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따로 줘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금액은 무조건 주고. 선생님들이 연차 수마다 저희가 더 올려주기도 하고 그 금액이 맥스 400까지는 그냥 출근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스, 그러니까 연차 수가 올라갈수록 네. 최고 맥스는 4. 그럼 그거잖아요. 또 추선해서 인센티브를 따로 주고. 세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가 네. 많지가 않아요. 거의 전무후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직원들한테. 그럼 그거는 그래 여기가 퍼센트 헤어라고 돼 있던데 퍼센트 헤어 뜻이 뭐예요? 퍼센트가 약간 기호로 따지면 프로잖아요. 몇 프로 몇 프로. 그러니까 고객님들의 숨어있는 1%를 찾아드리자. 왜냐면 이 사람마다 다 그 예뻐지는 그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 숨어있는 1%의 미를 찾아드리자 이런 의미와 그 다음에 프로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명칭이 또 프로잖아요. 진실성 있게 최선을 다하자는 뜻인데 저는 이 네이밍을 딱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괜찮다. 내 신념과 이런 마음가짐이 녹아든 네이밍이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픈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다른 데도 저희 매장 이름 가시고요? 이름처럼 근데 물론 약간 다르게 하겠지. 다른 데서도 많이들 그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창업하시는 분들 팁. 내가 만약에 네이밍을 정했으면 네. 그거를 특허처럼 등록하는 게 있어요. 상표권인가요? 상표권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브랜드 네이밍으로 오래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상표권 등록을 하면
제가 만약에 4호점, 5호점이 있어요. 그럼 간판 다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랑 똑같다고 내가 400개 내놨는데 400개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요. 그 법적으로. 무조건 필수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네. 김 대표가 잘해요. 그런 거. 그래서 저희는 300건을 등록해서 네. 어디 오픈할 때마다 저희 뭐 1%예요, 뭐 %예요 하면은 그 사람들 간판 다 바꿔요. 실제로 바꿨고요. 지금 그럼 300건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아 그럼요. 저희는 4년 전에 이미 해놔가지고. 앞으로 네네. 대표님께서 이제 추후 목표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저희만의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미용으로서 1호점부터 저희 홍대 본점을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가까이 1호점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2호점 오픈을 할 거거든요. 원래는 올해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뤄져서 내년에 할 거고 한 10호점까지는 미용실 브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카페나 이제 막 그런 문화 공간도 저희가 따로 4월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 미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꾸는 꿈은 약간 이런 거예요. 오늘 퍼센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퍼센트 헤어에 와서 머리를 하고 저녁에 퍼센트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퍼센트 커피- 근데 그거랑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 지금 아니면 콜라보를 하든지 지금 봤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저희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 헤어샵을 이용하는데 중복 할인이 되게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셨는데 뭐 오늘 한 20% 할인을 받았다. 네. 그러면은 미용실 왔을 때는 오늘 커피숍을 다녀오셨으니까 그런 저희만의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10호점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생각보다는 좀 작네요. 정말. 그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네. 프랜차이즈가 300개, 400개 되는 거는 네. 그냥 그 창업하신다고 하는 분들한테 그냥 300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나 그런 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직영으로만 해서 아, 가격 10개를 탄탄하게 하는 게 고객들한테도 저희한테도 더 플러스다. 왜냐면은 아무한테나 막 주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와 성향이 맞지 않고 취지가 맞지 않는 사람이 해서 저희 브랜드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리스크를 저희를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수하고 싶지 않다기보다 저희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도 어디 가도 퍼센트 헤어는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기술력 퍼센트 헤어 가면 최소 머리 망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무분별하게 그렇게 프랜차이즈 내버리면 네. 300개, 400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지향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대표님이 이제 미용하실 때 이 철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고객님이 커트 대표님 갖고 있는 철학. 어떻게?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네. 일단 기술도 그렇고 고객님들 머리를 하면 할수록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네. 그 머리가 예쁘고 안 예쁘가 그때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력은 기본 베이스로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인데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네. 너무 바쁘고 이러면은 제가 만족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고객님에게 진정성 있게 시술을 하고 얼마만큼 신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확실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분 한 분 프로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상 손님도 혹시 계셨나요?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약간 필연적으로 무조건 붙어가는 건데 제가 아무리 만족스럽게 해도 어쨌든 간에 가장 마지막에 그거를 판단하는 건 고객님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손님이 되죠. 근데 한 6년, 7년은 다 만족스러워하셔가지고 기억해내려면 옛날 10년 전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럼 궁금한 게 네. 미용실 가면은 뭐 시니어 컷, 뭐 실장 컷, 뭐 원장 컷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가격이 다 달라요. 그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나가서 네. 말씀드릴까요? 방금 전에 하던 질문이 이어서 할게요. 컷마다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 실장 컷, 원장 컷, 뭐 시니어 컷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맞아요. 그렇게 가격이 다르게 하는 이유가 네.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커트 기술들이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커트들이 있고 모질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진짜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잘라야 되는 머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트만요? 왜냐면 질감 정리 같은 부분 요즘에는 좀 네. 가벼운 스타일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했을 때 그 가격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가치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희 매장보다 다른데 비싼 데는 뭐 5만 원, 또 10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긴 하죠. 그건 뭐 청담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받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많이 나눠놓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뭐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받는 편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여기 홍대는 거의 평준화돼 있어서. 아까 대표님 그 나이를 오픈해버리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보시고 오시는 분들께 네네. 진짜 그럴듯한 서비스. 원래 진짜. 초반에 오픈했을 때 영상 몇 번 찍었을 때는 네. 50%를 해주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남는 이렇게 게 많이 없어요.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남는 게 없진 않아요. 아, 네. 저는 네. 머리 해주는 거 좋아해서 네. 그런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데 네. 예약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40% 하겠습니다. 전체 시술 다 하죠. 아 근데 저희는 원래 네. 랑 부분 시술은 네. 제외가 되는 게 그거는 할인이 다 된 금액이어서 전체 시술에서는 다 40%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술이 뭐예요? 염색이라든지 다운펌, 앞머리펌 이런 거는 할인을 다 해놓은 측정 가격이라서 40% 하면은 거의 5,000원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술에서는 다 40%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커트는 20%로 할까요? 커트는 5,000원씩 할인. 지금 얼마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인데 아, 5,000원. 대표님이 미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대표님 머리는 누구한테 자르세요? 어제 잘랐는데 저는 저희 선생님한테 자르는 거 좋아해요. 아, 그리고 서로 잘라주기도 하고 십몇 년 동안 제가 돈 주고 머리를 잘라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아, 한 번도 없으시겠네요. 그래도. 단 한 번도 돈 내고 해본 적은 없어요. 저희 직원들한테 받는 게 편하고 제가 그렇게 머리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이게 되니까 저는 짧은 거를 좋아해서 네. 편하게 이렇게 스타일링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짧게 합니다. 어제 했어요. 어제 하신 커트는 어떤? 저는 요즘에 어때요? 아이비리그 느낌으로 좀 이렇게 아이비리그 제가 알기로는 네네. 머리가 짧은 머리들은 진짜 얼굴에 자신이 있거나 잘생기신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아예 인생을 포기했거나 저는 세 번째입니다. 방금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예 잘생기거나 네. 진짜 얼굴이 작거나 이런 분들이 잘 어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세 번째, 아예 내 삶을 놨거나 저는 세 번째입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네. 유아인 씨 머리라고 했는데 네. 유아인 씨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아, 네. 정혜인 씨로 정정하겠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오랜 단골 이렇게 유지하시면서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달에 벤츠 한 대 정도는 벤츠도 종류가 좀 있잖아요. 2009년식 중고로 네. 월세 그냥 따박따박 밀리지 네. 않고 내고 그냥 뭐 테라스에서 바베큐 거먹고 여유롭게. 그냥 해외도 한 번 갔다 오고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저는 동남아 느낌을 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으시겠다. 사업하는 동생들 데리고 베트남 한 5박 갔다 왔습니다. 그만큼 저희 선생님들이랑 신뢰도가 있고 제가 쉬고 온 만큼 쉬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이후로 네. 지금까지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아, 그때 이후로 쉬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왕이라 하셨잖아요. 네네네. 직원들을 챙기는 노하우가 있으시다. 그것도 고객분들한테 하는 것처럼 진정성? 이제 요즘 친구들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뭐 누군가를 대할 때 진정성이 없이 가면을 쓰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때 더 챙겨주는 거.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희가 회식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외식도 자주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실제로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도 말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표현을 해도 진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챙겨주지 않으면은 그 말뿐이 그거니까 네. 잘 챙겨줍니다. 제일 그러면 대표님께서 방금 중고 2009년식 네네. 가져가신다 하시잖아요. 그럼 네네. 한 달에. 그러니까 공동 대표님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두 분 다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친구는 조금 덜 가져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좀 덜 가져가기도 하고 네. 굳이 여기 아니어도 잘 버니까 아. 오히려 더 저를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집중하자. 방금 대표님 우수에 찬 눈빛 한번 해주십시오. 우세찬 눈빛이 안 나오나요? 아 너무 힘드셔가지고. 네네, 너무 오늘 힘드시죠? 바빠가지고. 너무 힘드시죠? 대표님 네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셨잖아요 열심히. 네네. 성과도 어느 정도 이루셨고. 네. 미래의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핸드폰으로 아침마다 명언이 오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그 중에서 올해 제일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명언 중에 하나가 그 행위예술가 중에 비비안 우드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했던 말이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퍼붓는 빛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계속 힘들어질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생활이 달라진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멋있다. 그래서 미래의 나에게 뭐 지금도 그때도 힘들 수도 있고 뭐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잘 헤쳐나가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잘 해왔다? 이런 느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을 해보셨는데 네네. 촬영해보셨잖아요. 소감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촬영할 때마다 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할 때마다 늘 배우는 것도 많고 즐겁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희에 대한 기록도 남아서 우리가 이 시절에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거를 기록용으로도 봤을 때 되게 일기처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도 채널 대박나게 기원하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는 퍼센테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사세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사세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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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